네, 그러면 이제 작은 거 아탈란테 3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저기를 하는데 샘튜브 어워드라는 걸 연말에 항상 해요. 10개씩 각 부문마다 뽑는데 이런 원칙이 좀 있어요. 이제 이번 자리를 빌어서 좀 알려드리자면, 똑같은 회사에 두 제품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른 회사에 기회를 주려고 둘 중에 대표 선수 하나가 올라가요. 그럼 일단 둘을 놓고 점수를 매겨서 7개 부문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쪽이 대표 선수가 돼요. 나름 그런 치열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둘이 했는데 얘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성비.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얘 폭이 좁잖아요. 얘는 모든 면에서 뭐 대역, 전체 퍼포먼스, 이 다이나믹 이런 거에서는 3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인데, 얘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보다 공간 표현이 조금 더 좋아요. 폭이 좁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제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앰프랑 매칭 이런 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또 이 스피커에서도 첫 곡은 또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첫 곡은 또 얘에 필요한 곡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And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very he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Ooh, girl, I just want you to stay.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A love like ours is love that's hard to find. How could we let it slip away? We've come too far to leave it all behind. How could we end it all this way? When tomorrow comes and we'll both regret the things we said today.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w, baby, please don't go. Ooh, girl, just got to have you by my side.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곡도 참 포근한 느낌이 좀 나죠. 이 원래 시카고 요때가 초기 앨범 요때가 되게 이런 음악을 되게 잘했어요. 시카고 같은 음악을 이제 미국 평론가든지 펌프락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거를 아트락이라고 넓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케스트라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웅장하다고 해서 이제 펌프락이라고 불렀는데 시카고 캔자스 같은 밴드들이 이제 그런 음악을 70년대 했었거든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좀 이게 푸근한, 혹시 앵커리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얘기 또 해야 돼. 예전에는 그 웰컴 투 마이 월드를 할 때 이제 대한항공 광고할 때 얘기인데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광고할 때 이제 카피가 이랬어요. 저희 비행기는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미국의 가장 빠른 경로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70, 80년대에는 알래스카를 이 경유해서 한 번에 직항을 못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광고 앵커리지라는 말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저기로 감성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시카고 이 노래가 딱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중요한 이제 스피커 얘기를 해야지. 아까 참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 밑에 이 코팅이 화강암이 아니고 현무암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얼핏 제가 요새는 이게 큰일 났어요. 뭐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뭐라 했는지도 몰라 이제. 현무암이 맞고요. 현무암 추출물로 하여튼 그 미네랄로 이렇게 코팅을 한 그런 재질의 우퍼를 쓰고 있는데 3는 이 5는 12인치인데 쟤는 7인치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트위터는 똑같은 걸 쓰고 우퍼를 약 5인치가 작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많이 축소됐다? 뭐 똑같은 걸 여기서 들어본 건 아닌데 그런 느낌 별로 없죠. 이게 신기해요. 사이즈는 이게 이렇게 얼핏 봐도 한 거의 8분의 1? 용적으로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양감이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이제 푸근하게 이렇게 전체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다부진 저역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역의 양감, 이제 양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족하진 않은 그런 느낌인데 좀 이따 이제 다른 곡들을 들어보면 이제 3의 장점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이제 대편성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도 클래식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로 오늘 시청은 요 시모디오의 700i V2로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D는 260D고요. 이 시모디오는 어느 경우에 쓰냐면 아까 이제 그 앰프라는 게 이제 회사마다 다 특성이 있고 제 짝이 있는 앰프가 있단 말, 스피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모디오의 지금 최상위 700i V2, 600i V2 이런 앰프들은 스피커를 꽉 채워낼 때. 그리고 얘는 예전에는 강한 힘으로만 상징이 됐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시모디오 앰프들이 그랬어요.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뭐 크렐처럼 이렇게 막 파워풀하고 이런 느낌은 좋은데 좀 억센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10년 전부터 서서히 소리가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의식하기 시작해죠. 이제 오래된 회사들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원래 자기들의 철학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쭉 진화시키잖아요. 소리가 되게 세련돼졌어요 요새. 그래서 700i V2는 저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요. 출력이 좀 낮으면 얘는 175W인데 조금 한 150W 쓰신 분은 쓰고 싶은 분은 또 그런 스피커라면 600i V2를 사고 좀 더 공간이 넓거나 다이나믹이 좀 더 난 즐기고 싶다 그러면 700i V2. 그래서 얘랑은 당연히 어울리는데 3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앰프가 억세면 스피커가 작아지면 소리가 강해져요. 근데 얘는 순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뭐 그런 위주로 설계가 돼서 얘도 전부 트랜지스터, 전원 트랜스 다 자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175W가 꽝 때릴 때도 소리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스피커에서 듣는 소리는 이렇게 막 사람이 소리를 예를 들어서 꽉 지를 때 그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스피커 앰프에서는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력에서도 175W에서도 작은 스피커로 드라이브 하는데 왜곡이 거의 안 느껴지실 거예요. 하여튼 그 조합으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하 곡 한번 바이올린 협주곡 한번 들어볼게요. 이 볼륨이 참 이거 그때도 정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급하게 획 올 때는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살살 돌릴 때는 이게 촘촘하게 200 몇 스텝인가? 굉장히 한 구간이 되게 촘촘해요. 왜 밤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볼륨 조금씩 들을 때 있잖아요. 한 칸 올려야지 그러면 획 올라가고 이러면은 잠 다 깨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재미가 그런 용도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볼륨도 이 볼륨이 되게 잘 만들었어. 이 볼륨 만드는 재미가 큽니다. 이 앰프. 자, 들어보실게요. 위락장은 딱 요런 테스트하고 잠깐 시연할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곡의 길이가. 이게 무슨 곡이죠? 작곡가는 누구?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잖아요. 바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거든요. 그 연주한 사람은 이다 핸델이라는 독일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지금 제일 흔한 말로 요새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은근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득세하는 건 한국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10년 전까지도 되게 많았는데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우뚝 솟아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이 이자벨 파우스트라는. 잘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하 악보대로 연주한다. 원래 바하 시대에 작곡한 그 악보대로, 그러니까 좀 듣기 좋게 재밌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주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악보대로 연주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바이올린이에요. 이 사람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이름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만든 지
70년이 넘게 어디 창고에 박혀 있었어요.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래더라. 하여튼 몇십억이 넘습니다. 이 바이올린 악기만. 근데 그거를 발견해서 소리를 내는데 또 다음날 바로 소리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30년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만든 지 100년 만에 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악기를 이사벨 파우스트가 연주를 해서 바하 시대의 원전 악기대로 반주를 한 그런 연주입니다. 이 지금 아틀란테 3에서 제일 저는 잘 어울리는 곡 중에 하나가 이런 곡이에요. 현악기가 독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서포트하는 이런 합주인데, 특히 저 중고역 있죠. 흔히 말하는 높은 중역에서 이 고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이올린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장점이 잘 나타나는데, 장점이라는 건 다른 스피커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보여서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콘트라스트가 뭐냐면 갑자기 진해졌다가 옅어졌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는 뭐 억대 스피커인데 소리가 그냥 쭉 밝은 스피커들이 있어요. 느낌이, 물론 거기도 막 저역이 막 20Hz까지 내려가고 고역 막 50kHz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밝아요, 계속. 그러면은 진해졌다 이렇게 얕아졌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그거 자체가 뭐 원래 원음에서 좀 왜곡이다라고 표현할지언정 듣는 재미는 좀 덜하거든. 실제로 연주회장 가서도 연주회장이 홀 톤을 사람이 듣기 좋게 만들려고 그걸 잘 세팅을 해야지, 그걸 대충 해놓고서 일단 우리 현장에는 그대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소리 다 틀려요. 그래서 홀이 좋은 데여야 지금 말한 콘트라스트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특히 현악기처럼 울림이 이렇게 통 자체가 공명을 하는 악기는 그 콘트라스트가 연주장에서의 홀톤도 이 어쿠스틱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스피커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소리도 실제 소리인데 오디오 한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에 약간 귀신인 것 같아요. 혹시 오래 만들어보고 많이 만들어본 사람이라, 또 이런 사람이 또 연주도 굉장히 악기 연주도 많이 들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를 들어보면 지금 이런 곡은 5로 들으면 좀 더 당연히 풍성하고 더 내려가겠죠, 낮은 대역이. 근데 3에서도 이 뭔가 꽉 찬 느낌과 지금 말한 그런 콘트라스트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이게 한 2배 나죠? 부장님 맞습니까?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그래서 이 스피커 용도하고 이 스피커 용도가 서로 달라요. 어떤 면에서 공간이 작고 나는 그냥 이러이러한 곡들을 듣는다, 또 너무 지나치게 다이나믹하지 않고 나는 한 그래도 좀 100W 정도 출력으로 들을 만한, 난 앰프 100W짜리 갖고 있어, 나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이런 분은 3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간이 넓고 나는 여러 가지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나 집에 앰프 무지하게 좋은 거 있어, 그런 분은 5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오는 소리의 퍼포먼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정도지 얘가 얘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진한 곡을,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더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엔 좀 아까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어봤으니까 첼로 협주곡을 들어볼게요. 이게 흔치 않은 비발디 첼로 협주곡인데, 비발디 협주곡이 몇 곡인 줄 아세요? 악보로 확인된 것만 3,000 몇 개라고 해요. 하여튼 아마 바하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가 됐을 텐데, 여하튼 들어보시죠.
이게 재생이 잘 되고 좀 컨셉 있는, 너무 어렵지 않은, 그 작곡가가 너무 어려운 걸 표현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좀 보편적인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곡을 들어보면 뭔가 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느낄 것 같은, 이태리를 만약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이태리 저 분수가 있는 그 길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 되게 좀 우아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전 이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그런 뽀드득거리는 느낌? 뭐 연주는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미샤 마이스키라고, 이 수염 머리 헐고 이분이 연주한 건데, 이분이 오디오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미샤 마이스키도 그때 이놈 왔을 때 물어보니까 뭐 제프 롤랜드를 쓴대나, 하여튼 오디오 꽤 좋아하는 분인데, 본인이 음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분이라 이런 곡들도 굉장히 연주를 잘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첼로가 특히 지금 말한 아까 중역대에서 소리를 대부분 내는데, 여기다 사람 목소리를 만약에 낸다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딱 그 정도 대역이거든요. 특히 남자 목소리. 저희 대학교 때 87년 8년에 보면 저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미드죠, 그때는 출동 에어울프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거기 보면 많이 보시네요. 이 헬기인데 전능한 헬기잖아요. 막 다 쏴 죽이고 와서 자기는 호숫가에서 첼로 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첼로 배운 사람 많아요. 근데 첼로 소리가 그만큼 그윽한 그 멋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전에 제 딸내미 첼로 가르치면서 보니까 재미로 배운 거예요. 전공은 아닌데 저도 첼로 같이 옆에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첼로 소리 참 멋있었는데, 저 아탈란테 3는 얼핏 보면 바이올린 소리만 잘 낼 것 같은데 첼로 소리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톤이 조금 더 중후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아까 말한 콘트라스트 같은 게 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진짜 이렇게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딱 이 연주자나 작곡자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막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람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요. 사람 목소리 들어봐야 제가 원래 어디까지 소리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
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이런 게 재밌죠. 이게 누구죠, 이게? 그쵸? 이 참,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어느 영화에 나오죠? 이거 뭐, 영화에는 아마, 그쵸. 전멸밀의 아주 이 인연의 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할 때마다 이 끈을 이어주는 계기가 된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려고 이렇게 장만옥하고 여명이 이렇게 테레비 앞에 만나서 다시 만나게 재회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또 음반회사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제가 그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고 정말 그 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중국 음악을 너 그것도 해야 돼. 그거 네 담당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맡게 됐는데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첫 발매 앨범이 천밀밀 OST였어요. 그래서 그 OST를 담당을 맡으면 영화를 일단 시사회 할 때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없어진 서대문의 화양극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졌나? 건물은 있는데 지금 이제 극장은 없을 거래 아마. 네, 그죠. 이제 고가도로가 없어졌지 참. 그 고가도로 밑에였었는데. 그거를 시사회 한다고 부서장이랑 다 시사회는 저녁 7시인데 한 4시쯤 일찍 가가지고 저는 술을 이렇게 뭐 잘 못 먹는데 낮부터 수육에 뭐 이렇게 막걸리를 마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봤더니 여명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명이 저랑 동갑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시사회 하고 팬클럽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중국어나 이런 걸 하도 모른 채로 물어봤더니 무조건 등려군 앨범을 발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사회 전부터 하여튼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매한 앨범이 30만 장이 팔렸어요, 그때. 여하튼 이게 동서양의 정서는 좋은 오디오로 들으면 잘 들립니다. 등려군 노래도 지금 같은 이게 좀 이 가수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음원이 제대로 녹음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보면
진짜 절절하잖아요, 이 감성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비발디 첼로 협주곡이 저쪽 서양 이태리 어느 낮에 그 커피를 마시는 어떤 이태리 길을 이렇게 떠올리게 한다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선입관이 좀 들어가게 하는데 이거는 비 내리는 홍콩의 어느 길거리죠. 딱 너무 잘. 원래는 이게 월랑대표 아적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빛이 우리 마음을 비춘다 뭐 이런 곡인데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저는 빗속 장면이 너무 잘 떠요. 그 처음에 이 노래 나온 장면이 빗속에서 이렇게 그 중국 본토에서 오고 집도 없는 그 사람 둘이 좁은데 그 홍콩 같은 데서 살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우산 하나를 들고 쓰고 이렇게 시장길을 다니는 장면에 이 곡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참 그 등려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 같은 게 되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곡에서도 역시 그 콘트라스트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계가 뚝 떨어질 때 무슨 말인지 가사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뚜뚜뚜 할 때 이런 때 그냥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듣는 그런 또 오디오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즈곡도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바하는 어떻게든 또 한 번씩 꼭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 들었던 음반인데
듣겠습니다. 제 기준이긴 한데 예전에 스피커든 앰프든 잘 만든 좋은 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침이고 하나는 밤인데 밤에 음악을 듣고 있는데 졸음이 오면 좋은 스피커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또 아침에 깨서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좋은 스피커예요.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메커니즘, 이게 누구는 그 정연파라고 해서 삐 소리 하나를 쏴가지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가지고 이제 그 스피커는 이렇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쪽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 그건 과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음악은 아직 과학으로 저런 설명이 다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수많은 악보하고 그 같은 곡도 여러 다른 악기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한 그거를 이 곡을 들으면 이렇다라고 설명할 아직 과학까지는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히려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내가 해보니까 내가 10,000곡쯤 들어봤는데 거기선 이렇게 들려야 돼.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곡들이 졸음이 온다는 얘기는 되게 이렇게 그 원래 연주에서 똑같은 파형이 똑같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파형이 변할 때마다 그게 일그러지지 않고 원래 울려야 되는 파형만큼 정확히 울려졌을 때 그 곡이 되게 잘 들린다는 의미고, 아침에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곡을 연주하면 우울해야 되고 즐거운 곡을 연주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 지금 페페 로메로라는 사람이 연주한 그 클래식 기타로 연주한 바 파르티타거든요. 이런 곡은 아침에 들으면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즐거워야 돼요.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피커는 제 아틀란타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제가 여러 차례 지난번에 시청회 할 때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며칠 듣다가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건데 들을 때마다 들리는 생각은 똑같아요. 음악을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나 저 음악 더 듣고 싶다. 되게 연주한 사람이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막 느껴질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게 되게 잘 들리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커가 가격이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자기 정서에 맞는 스피커 있고 안 맞는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급 스피커에서 자기 정서를 막 이렇게 어떻게 끼워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스피커 좋아할 거야, 나는 고급이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피커가 좋은 거예요. 잘 들리는 걸 차라리, 그게 10만 원짜리라도 자기한테 맞는 스피커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아틀란테 두 모델은 호소력이, 흔한 표현으로 호소력이 되게 짙다,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피커란 얘기죠. 앰프만 적당히 잘 고르면, 지금 뭐 시모디오 700이 아주 잘 어울리지만 본인 취향에 맞게 앰프 골라서 자기 공간에 맞게 세팅을 하면, 특히 두 스피커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도 이제 자기 성향과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아주 사람이 즐거워지고 밤에 잠이 잘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듣고, 뭐 더 음악 들으실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세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